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3분기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한 증시.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53조, 지난해보다 50%나 껑충 상승했습니다. 피크아웃 우려에 시장은 잠잠하다고 합니다. 자,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약세인 것은 외국인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한국의 경제 환경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보여집니다. 81년생 최수연 네이버를 이끈다고 합니다. 차기 CEO로 발탁이 됐고요. 78년생 김남선이 새로운 CFO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자, 과감하게 젊은 리더를 선택한 네이버의 파격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네이버의 미래가 밝고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폭스바겐마저 제쳤다. 173조 리비안의 질주. 자, 글로벌 자동차 시총 3위라고 하는데요. 아마존의 물류 혁신의 중요축이 된 리비안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리비안은 전기차이지만 보시면은 오로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고요. 딜리버르는 음식 배달 플랫폼입니다. 캔버스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고요. 죽스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의 그 전기차는 일부가 아니라 어떤 자율주행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의 전기차의 상승세가 엄청납니다. 그 근간에는 자율주행이 있고요. 전기차보다 자율주행이 미래가치의 핵심입니다. 자, 반면에 기아차는 신규 직원을 뽑을 때 기존 직원의 자녀에게 우선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는 인력 감축이 원활치 않아서 신규 전기차 회사에 비해서 변화의 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대재해법 내년 1월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해설서까지 나왔지만 중대재해처벌의 기준과 책임, 소재가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법,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금리 인상, 세금 인상, 한국 기업의 환경은 정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 성적을 내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짜, 과천, 주암, 하남, 교산 등 4,167가구 다음 달에 사전 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저는 3기 신도시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당첨 가능성이 낮고요. 토지 보상도 안 되어 있고 임대 아파트가 주류이고 입주 시기는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자, 1억 미만 지방주택 쇼핑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외지인, 법인, 투기 수요가 좀 많았죠. 네. 그래서, 1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전수조사할 인원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자, 투자자가 빠지면 공시가 1억 이하의 물건은 매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공시가 1억 이하의 물건이라도 그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일자리의 증감을 보시고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한국 종전선언 공조 확인했다. 반면에 미국은 언급도 안 했다. 서로의 그 이야기가 전혀 다른 것이죠. 네. 어쨌든 한국은 미국의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에 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종전선언을 하면 미군은 철수하고 미군이 철수하면 외국계 자본이 떠납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 일본과 관계가 멀어지면 제2의 IMF가 왔을 때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IMF의 원인은 달러의 부족이었습니다.
자,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 노인은 14% 뿐이라고 합니다. 직접 생활비를 버는 비중이 70%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국민 3명 중에 1명은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죠. 못 하는 거죠. 자,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노후 준비는 돈이 아닙니다. 현금 10억, 20억을 모아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노후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투자 능력입니다. 버핏은 30년생으로 한국 나이가 현재 92세입니다. 92세여도 버핏에게는 투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리님이 자녀 교육비로 모든 돈을 쓰지 말라는 그런 조언도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은행 막히자 금리 연 9% 대부업체로 주담대가 몰린다. 자, 대부업체가 큰 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큰 설계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AI가 초미세먼지를 잡아준다. 삼성 비스포크 공기청정기. 자, 앞으로 모든 가전제품은 자동화, 인공지능화 될 것입니다. 한국의 가전제품이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래가 밝습니다. 성신양해 전자파를 막는 콘크리트를 세계 첫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병원, 통신, 방송, 금융사 등 전자기파 공격에 완벽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전자파를 막는 시멘트 수요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되고요. 엄청난 개발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이 신동빈 운동화. 자, 롯데그룹의 폐플라스틱 선순환 프로젝트로 인해서 만들어진 친환경 스니커즈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소비자는 의미 있는 소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친환경은 대세가 될 것입니다. 자, 강동구 첫 중형 전용 84 20억 클럽 고덕에서 나왔다. 고덕 그라시움이 한 달 새 1억이 올라서 20억을 돌파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서울의 매매가는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오세훈표 재건축 신청 잇따라 잠실, 장미, 송파, 한양 2차 등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재건축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힐스테이트 천안 아산역 다음 달에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KTX, SRT, 지하철 1호선 그런 역세권이고요. 또 불당 신도시의 인프라도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아산이고요. 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서 청약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롭고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아파트 청약대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자, 460실이면 100실을 넘기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위치, 환경, 교통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얼마일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건축 원가가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말도 안 되는 분양가로 분양하는 오피스텔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미국 ETF 열풍 개미 올해 4조를 더 샀다. 자, 개별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상승할 업종에서 관련 회사를 모은 ETF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가 가장 많은 사람이 투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메타버스 ETF도 추천하겠습니다. 자, 8천만원 식탁, 3천만원 서랍장이 품절이라고 합니다. 집콕이 늘자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요. 앞으로 그 대형 평형과 내부 구조에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고요. 저는 2020년 초부터 대형을 사라고 추천을 했었습니다. 자, 리비안 이어서 루시드도
포드의 시총을 제쳤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루시드, 리비안, 피스커, 테슬라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불로소득은 악인가에 대한 사설인데요. 자, AI와 로봇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노동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수록 비근로소득은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불로소득을 죄악시하는 풍조는 옳지가 않습니다. 지금 트렌드나 방향과 맞지도 않죠. 그리고 기본소득은 불로소득 그 자체입니다. 자식을 망치려면 돈을 풍족하게 주면 되고요. 기본소득은 근로 의욕을 감소시키고 그 나라의 경쟁력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자, 진중권 인용 보도까지 문제 삼는 선관위의 언론 자유 침해. 자,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을 들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투자처 강의장에서 수강생 분들께 내년 대선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90%가 야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손을 드셨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도 15%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선관위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선택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